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주제,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어르신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과학적인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수분 섭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다하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어 애를 태우지만 이는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고 회복하는 대신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폐, 뇌와 같은 핵심 기관의 기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 소화와 흡수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화 효소 분비, 위장의 연동 운동, 영양분 흡수, 신장의 노폐물 여과 등 수많은 기관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몸의 기력이 쇠하면 이 교향곡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보내는 배고픔과 갈증의 신호는 약해지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또한 목과 식도의 근육이 약해져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커지기에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배고픔이나 갈증으로 인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음식이나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복부 팽만감, 구토, 호흡곤란 등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시간의 증가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겨우 눈만 가늘게 뜨시거나 그마저도 반응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활동을 줄여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신경망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조명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변화하면서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는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내면의 평화로운 전환 과정에 집중하기 위한 우리 몸의 깊은 지혜입니다. 수면의 패턴 역시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면 상태나 혹은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의식이 희미해 보이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과 촉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과 같은 뇌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손을 잡는 촉감에 뇌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눈이 감겨 있더라도 그 곁에서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그분들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어르신의 손이나 발을 만졌을 때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보라색이나 푸른색의 대리석 같은 얼룩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 즉 뇌, 심장, 폐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이를 혈관 수축이라 하는데 이는 마치 국가 비상사태 시 수도와 주요 시설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의 얼룩덜룩한 변화, 즉 마트링 현상은 혈액이 피부 표면의 미세혈관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발이나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몸의 중심부로 퍼져나가며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가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차가워진 손과 발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불규칙한 호흡 양상입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을 점점 깊고 빠르게 몰아쉬다가 이내 얕고 느려지며 급기야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숨을 멈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뇌간의 호흡 조절 중추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액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시간차가 생기면서 이러한 주기적인 호흡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침이나 삼킴 반사가 약해지면서 기도에 가래나 분비물이 쌓여 그르렁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흔히 임종가래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듣기에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당사자는 대부분 의식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소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그 역할을 내려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쟁이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장엄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신적 혼란과 내면으로의 침잠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고 익숙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시는 등 정신적 혼란, 즉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신장이나 간 기능 저하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말기선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통이나 불편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신경회로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점차 줄이고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주변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외부 자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몸의 보호 기제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든 것처럼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몰입하며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6번째, 기적처럼 찾아오는 마지막 선물, 임종 직전의 명료함입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의식이 없거나 혼란스러워하던 분이 임종을 몇 시간 혹은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정신이 놀랄 만큼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를 터미널 루시디티, 즉 임종 직전의 명료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분은 갑자기 눈을 뜨고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평소처럼 명확하게 말을 건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과학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뇌가 마지막 순간에 도파민이나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일시적으로 대량 분비하여 잠시나마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는 뇌의 억제 기능이 무너지면서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기억이나 인지 기능이 잠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순간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회복의 신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빛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시 깊은 침잠의 상태로 돌아가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넘어선 교감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와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각과 촉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분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손을 꼭 잡아드리고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결국 이별의 과정은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마지막 여정을 사랑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연민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평화롭고 존엄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주제,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어르신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과학적인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수분 섭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다하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어 애를 태우지만 이는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고 회복하는 대신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폐, 뇌와 같은 핵심 기관의 기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 소화와 흡수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화 효소 분비, 위장의 연동 운동, 영양분 흡수, 신장의 노폐물 여과 등 수많은 기관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몸의 기력이 쇠하면 이 교향곡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보내는 배고픔과 갈증의 신호는 약해지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또한 목과 식도의 근육이 약해져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커지기에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배고픔이나 갈증으로 인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음식이나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복부 팽만감, 구토, 호흡곤란 등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시간의 증가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겨우 눈만 가늘게 뜨시거나 그마저도 반응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활동을 줄여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신경망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조명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변화하면서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는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내면의 평화로운 전환 과정에 집중하기 위한 우리 몸의 깊은 지혜입니다. 수면의 패턴 역시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면 상태나 혹은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의식이 희미해 보이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과 촉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과 같은 뇌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손을 잡는 촉감에 뇌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눈이 감겨 있더라도 그 곁에서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그분들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어르신의 손이나 발을 만졌을 때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보라색이나 푸른색의 대리석 같은 얼룩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 즉 뇌, 심장, 폐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이를 혈관 수축이라 하는데 이는 마치 국가 비상사태 시 수도와 주요 시설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의 얼룩덜룩한 변화, 즉 마트링 현상은 혈액이 피부 표면의 미세혈관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발이나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몸의 중심부로 퍼져나가며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가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차가워진 손과 발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불규칙한 호흡 양상입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을 점점 깊고 빠르게 몰아쉬다가 이내 얕고 느려지며 급기야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숨을 멈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뇌간의 호흡 조절 중추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액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시간차가 생기면서 이러한 주기적인 호흡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침이나 삼킴 반사가 약해지면서 기도에 가래나 분비물이 쌓여 그르렁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흔히 임종가래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듣기에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당사자는 대부분 의식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소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그 역할을 내려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쟁이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장엄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신적 혼란과 내면으로의 침잠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고 익숙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시는 등 정신적 혼란, 즉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신장이나 간 기능 저하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말기선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통이나 불편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신경회로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점차 줄이고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주변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외부 자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몸의 보호 기제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든 것처럼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몰입하며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6번째, 기적처럼 찾아오는 마지막 선물, 임종 직전의 명료함입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의식이 없거나 혼란스러워하던 분이 임종을 몇 시간 혹은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정신이 놀랄 만큼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를 터미널 루시디티, 즉 임종 직전의 명료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분은 갑자기 눈을 뜨고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평소처럼 명확하게 말을 건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과학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뇌가 마지막 순간에 도파민이나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일시적으로 대량 분비하여 잠시나마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는 뇌의 억제 기능이 무너지면서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기억이나 인지 기능이 잠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순간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회복의 신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빛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시 깊은 침잠의 상태로 돌아가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넘어선 교감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와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각과 촉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분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손을 꼭 잡아드리고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결국 이별의 과정은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마지막 여정을 사랑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연민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평화롭고 존엄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주제,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어르신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과학적인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수분 섭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다하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어 애를 태우지만 이는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고 회복하는 대신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폐, 뇌와 같은 핵심 기관의 기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 소화와 흡수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화 효소 분비, 위장의 연동 운동, 영양분 흡수, 신장의 노폐물 여과 등 수많은 기관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몸의 기력이 쇠하면 이 교향곡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보내는 배고픔과 갈증의 신호는 약해지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또한 목과 식도의 근육이 약해져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커지기에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배고픔이나 갈증으로 인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음식이나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복부 팽만감, 구토, 호흡곤란 등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시간의 증가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겨우 눈만 가늘게 뜨시거나 그마저도 반응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활동을 줄여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신경망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조명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변화하면서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는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내면의 평화로운 전환 과정에 집중하기 위한 우리 몸의 깊은 지혜입니다. 수면의 패턴 역시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면 상태나 혹은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의식이 희미해 보이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과 촉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뇌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손을 잡는 촉감에 뇌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눈이 감겨 있더라도 그 곁에서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그분들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어르신의 손이나 발을 만졌을 때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보라색이나 푸른색의 대리석 같은 얼룩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 즉 뇌, 심장, 폐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이를 혈관 수축이라 하는데 이는 마치 국가 비상사태 시 수도와 주요 시설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의 얼룩덜룩한 변화, 즉 마트링 현상은 혈액이 피부 표면의 미세혈관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발이나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몸의 중심부로 퍼져나가며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가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차가워진 손과 발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불규칙한 호흡 양상입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을 점점 깊고 빠르게 몰아쉬다가 이내 얕고 느려지며 급기야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숨을 멈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뇌간의 호흡 조절 중추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액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시간차가 생기면서 이러한 주기적인 호흡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침이나 삼킴 반사가 약해지면서 기도에 가래나 분비물이 쌓여 그르렁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흔히 임종가래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듣기에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당사자는 대부분 의식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소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그 역할을 내려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쟁이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장엄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신적 혼란과 내면으로의 침잠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고 익숙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시는 등 정신적 혼란, 즉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신장이나 간 기능 저하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말기선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통이나 불편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신경회로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점차 줄이고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주변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외부 자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몸의 보호 기제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든 것처럼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몰입하며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6번째, 기적처럼 찾아오는 마지막 선물, 임종 직전의 명료함입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의식이 없거나 혼란스러워하던 분이 임종을 몇 시간 혹은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정신이 놀랄 만큼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를 터미널 루시디티, 즉 임종 직전의 명료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분은 갑자기 눈을 뜨고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평소처럼 명확하게 말을 건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과학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뇌가 마지막 순간에 도파민이나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일시적으로 대량 분비하여 잠시나마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는 뇌의 억제 기능이 무너지면서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기억이나 인지 기능이 잠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순간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회복의 신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빛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시 깊은 침잠의 상태로 돌아가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넘어선 교감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와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각과 촉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분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손을 꼭 잡아드리고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결국 이별의 과정은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마지막 여정을 사랑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연민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평화롭고 존엄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주제,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어르신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과학적인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수분 섭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다하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어 애를 태우지만 이는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고 회복하는 대신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 폐, 뇌와 같은 핵심 기관의 기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 소화와 흡수처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화 효소 분비, 위장의 연동 운동, 영양분 흡수, 신장의 노폐물 여과 등 수많은 기관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몸의 기력이 쇠하면 이 교향곡은 서서히 잦아들게 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보내는 배고픔과 갈증의 신호는 약해지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또한 목과 식도의 근육이 약해져 음식을 삼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커지기에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애통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깊은 정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배고픔이나 갈증으로 인한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억지로 음식이나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복부 팽만감, 구토, 호흡곤란 등 더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 시간의 증가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겨우 눈만 가늘게 뜨시거나 그마저도 반응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외로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별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스스로 활동을 줄여 에너지를 보존하려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신경망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조명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도 변화하면서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는 결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내면의 평화로운 전환 과정에 집중하기 위한 우리 몸의 깊은 지혜입니다. 수면의 패턴 역시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얕은 수면 상태나 혹은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의식이 희미해 보이고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과 촉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과 같은 뇌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나 손을 잡는 촉감에 뇌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눈이 감겨 있더라도 그 곁에서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고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리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그분들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어르신의 손이나 발을 만졌을 때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지고 피부에 보라색이나 푸른색의 대리석 같은 얼룩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장기, 즉 뇌, 심장, 폐를 보호하기 위해 팔다리와 같은 말초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이를 혈관 수축이라 하는데 이는 마치 국가 비상사태 시 수도와 주요 시설에 전력을 우선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의 얼룩덜룩한 변화, 즉 마트링 현상은 혈액이 피부 표면의 미세혈관에 정체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발이나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몸의 중심부로 퍼져나가며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가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안쓰럽고 마음 아프지만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고통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차가워진 손과 발을 따뜻한 담요로 덮어드리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불규칙한 호흡 양상입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의 변화입니다. 숨을 점점 깊고 빠르게 몰아쉬다가 이내 얕고 느려지며 급기야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숨을 멈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지켜보는 가족 입장에서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뇌간의 호흡 조절 중추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혈액 속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시간차가 생기면서 이러한 주기적인 호흡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침이나 삼킴 반사가 약해지면서 기도에 가래나 분비물이 쌓여 그르렁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흔히 임종가래라고 불리는 이 소리는 듣기에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당사자는 대부분 의식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소리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호흡의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그 역할을 내려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투쟁이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장엄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정신적 혼란과 내면으로의 침잠입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고 익숙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시는 등 정신적 혼란, 즉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신장이나 간 기능 저하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합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말기 선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통이나 불편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신경회로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점차 줄이고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주변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외부 자극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몸의 보호 기제입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든 것처럼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몰입하며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6번째, 기적처럼 찾아오는 마지막 선물, 임종 직전의 명료함입니다. 때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의식이 없거나 혼란스러워하던 분이 임종을 몇 시간 혹은 며칠 앞두고 갑자기 정신이 놀랄 만큼 명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를 터미널 루시디티, 즉 임종 직전의 명료함이라고 합니다. 마치 꺼져가던 촛불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분은 갑자기 눈을 뜨고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평소처럼 명확하게 말을 건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의 정확한 과학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뇌가 마지막 순간에 도파민이나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일시적으로 대량 분비하여 잠시나마 뇌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는 뇌의 억제 기능이 무너지면서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기억이나 인지 기능이 잠시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 순간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명료함은 회복의 신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빛나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시 깊은 침잠의 상태로 돌아가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넘어선 교감입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와 따뜻한 손길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청각과 촉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분의 곁을 조용히 지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손을 꼭 잡아드리고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이러한 비언어적인 소통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평온함을 가져다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결국 이별의 과정은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고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마지막 여정을 사랑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연민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평화롭고 존엄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주제,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마지막 이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소중한 어르신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과학적인 시선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나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이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욕과 수분 섭취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마다하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된 마음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든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어 애를 태우지만
이는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고집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성장하고 회복하는 대신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비행기가